오늘 한번 해볼 얘기는 내가 소액이든 뭐 소액이 아니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불릴 수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돈을 불리는 단계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 번째로 돈을 번다. 예, 뭐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리고 돈을 아낀다. 세 번째로 돈을 불린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뭐 첫 번째로 돈을 번다. 뭐 많이의 조건은 뭐 금액은 사람마다 틀리지만은 이제 돈을 벌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소득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해요. 이 벌면서. 예를 들어 내가 300을 벌면은 300을 벌면서 150을 저축을 해요. 근데 600을 벌면은 300을 저축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합니다. 300을 벌면은 한, 한 180, 200 이 정도 저축을 합니다. 왜냐면은 소득이 늘어나니까 뭘 자꾸 써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상담하고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얼마 버냐는 뭐 개인적이니까 물어보진 않고 얼마 버냐보다 더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 정도 쓰세요? 모으세요? 저는 이것부터 물어보거든요. 왜냐면은 돈은 뭐 어찌됐든 간 열심히 해서 벌면 되거든요. 근데 이 소비라는 게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소비는 줄이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비를 픽스를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든 조금 벌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안 쓴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외식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제가 소득이 많이 늘어나든 이제 뭐 덜 늘어나도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술 담배를 안 하고요. 이제 남자인데. 그리고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년에 한 4만 킬로 운전하다 보니까 차는 진짜 완전 소모품이에요, 저한테는. 차에 관심도 딱히 없고 그냥 중고차 LPG 하나 끌고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할부금 조금 나오긴 한데 할부금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할부금 제가 한 20만 원 나오나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나오고 제가 외식도 잘 안 하지만은 제가 외식을 하는 기준은 제가 만들어 먹을 수 없는 요리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족발이라든가 뭐 조금 만들 수 없는 거 집에서 도저히 그런 것만 제가 이제 외식을 하지 저는 야식도 잘 안 먹거든요. 야식도 거의 안 먹어요. 예, 그래서 치킨도 그렇게 많이 안 먹는 것 같고 그게 딱 삼시세끼만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집에서 거의 해먹는 편이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고정 비용이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소득이 조금 많을 때도 있지만은 생각보다 적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고정 비용이 거의 픽스가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담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남자가 술 담배 안 하고 뭐 집에서 거의 밥 많이 해 먹고 그러면은 큰 돈 쓸 일은 딱히 없고 그래서 제가 뭐 골프도 안 치고 해외여행도 잘 안 가거든요. 뭐 가끔 가지만은 제가 해외여행 가는 목적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만 갑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한 10년 후 모습이 궁금해서. 그래서 저는 목적 없는 해외여행은 안 가는 편이에요. 뭐 나를 위한 플렉스? 예.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나를 위한 플렉스 어떤 거 하세요 하면은 저는 그냥 카페 가서 맛있는 빵이랑 커피 먹고 전 그러고 와요. 이게 플렉스라고 해서 뭐 되게 좋은 걸 사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언가 소비를 했을 때 만족을 하는 거? 저는 또 평일에도 이제 쉴 때도 있으니까 평일에 조금 뭐 괜찮은 카페 가서 거기 있는 약간 대표 메뉴 좀 먹고 오고 빵이랑 커피 같은 거 그러면은 돈 뭐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몇만 원 뭐 혼자 가니까 저는 그리고 혼자 가니까 한 만 원, 2만 원어치 먹고 오나요? 예, 그게 저는 그냥 제 힐링 포인트고 그게 저는 저를 위한 플렉스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자.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돈을 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이 버는 거는 뭐 이제 부수입을 만들겠죠. 예를 들어 제가 하는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현금 흐름 쪽으로 해서 뭐 많이들 하는 뭐 무인 카페, 스터디 카페 뭐 이런 쪽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고시원도 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현금 흐름을 늘리시는 거고, 돈을 아끼는 거는 현금 흐름을 내가 얼마를 벌든 무조건 소비를 늘리시면 안 돼요. 네. 소비를 늘리는 기준은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 집에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갈 때 있죠. 예를 들어 뭐 가족 병원비라든가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벌어서 내가 조금 맛있는 거 먹고 외식 같은 것도 간단한 거 이런 건 괜찮은데 갑자기 뭐 잘 굴러가는 차를 바꾼다든가 큰 목돈 드러난 거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골프 치는 것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는 골프를 쳐본 적도 없고 골프를 제가 안 치는 이유는 일단은 어디 멀리 나가야 되고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꿀 게 많고 차도 바꿔야 되고 저는 사실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 싫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는 공으로 치는 운동을 잘 못해요. 이게 뭐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골프 이런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꾸준히 일하는 게 저는 재밌는 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돈을 벌어서 아낀다 쳐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돈을 불리는 거예요. 돈을 불리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게 재테크 영역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게 뭐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요즘 코인이라든가 되게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이랑 코인은 뭐 지금은 안 하지만 전에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주식이랑 코인도 어떻게 했냐면은 적금식으로 일주일에 얼마씩 꾸준히 매수를 했어요. 예. 물론 공부도 조금 하면서 했지만은 제일 좋은 거를 저는 꾸준히 샀거든요. 자, 부동산도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 좋은 것을 꾸준히 사서 모읍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매매도 있지만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경매가 있다 보니까 단타 칠 만한, 그러니까 단타를 해야 하는 물건은 이런 거는 단타를 쳐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목적이 저는 장투예요. 예. 제가 장투를 하는 목적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정말 수많은 부자들은 장투가 있었지 단타를 해서 저의 부자의 기준은 뭐 강남의 자가 기준입니다. 예. 그런 분들 중에 단타를 해서 하신 분들은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좋은 것은 계속 꾸준히 사서 모으고 있어요. 예, 괜찮은 거를 장기 투자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버는 거라고 하면 직장인도 있을 거고 그 이상으로 많이 버는 거는 내가 퇴근을 하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이런 부수입 만드는 거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하시겠죠. 그러면은 300만 원 벌다가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이 될 거고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소비를 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300만 원 벌어서 150을 모은다. 600만 원 모으면은 저는 450을 모읍니다. 왜? 소비를 안 늘릴 거니까. 예. 아니면은 저는 뭐 480 이런 식으로 저는 더 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최대한 안 쓸 거를 또 추려 가지고요. 그러면서 부동산을 하든 뭐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관점으로 합니다. 네. 근데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엄청 많이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소액밖에 없어서 불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 저한테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고. 근데 제가 오히려 역으로 물어봅니다. 그렇게 단타로 불려서 잘 되신 분, 제가 잘 됐다고 하는 기준은 꾸준히 2, 3년 동안 네, 사례 보여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엄청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단타 쳐서 잘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2년, 3년, 4년 해서 1,000만 원 했다가 2천만 원 됐다가 4천만 원 됐다가 6천만 원 됐다가 1억 됐다가 2억 됐다가 이런 분이 저는 못 봤어요. 네, 중간에 한두 번 분명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다들 열심히 살죠. 예, 여기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살지만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다시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할 정도로 전 노력을 해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왜 아끼라고 해요, 제가? 저축액을 어떻게든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돈을 벌어도 계속 초심을 유지하면서 내가 2년 뒤, 3년 뒤, 5년 뒤 더 잘 돼서 나를 위한 소비를 더 큰 선물을 주겠다라고 참으면서 하는 거고 저도 플렉스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가 그냥 맛있지
없어 보이는 그럼 괜찮은 카페 가서 커피랑 빵 하나 먹고 좀 더 힘내자라고 전 다짐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소득을 늘려요, 저도. 예, 물론 저도 이제 재테크를 하지만은 그러면서 돈을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돈을 잘 불리신 선배들 사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장기 투자로 계속 모아갑니다. 그러다가 뭐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토지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보상이 나와서 그쪽에 뭐 신도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인근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갑자기 상권이 좋아지면서 땅값이 굉장히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내가 하면서 기존의 선배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다들 소액이거든요. 다들 돈 없어요. 예. 다들 돈 없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든 불리려면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하셨던 분들은 금방 사라지시더라고요. 금방. 생각보다 금방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벌고 싶고 지금보다 자산이 더 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소비를 픽스를 하시고 그리고 재테크 같은 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으는 쪽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이 불어나 있을 거예요. 저는 아파트도 하고 빌라도 하고 토지도 하고 뭐 에어비앤비도 하고 쇼핑몰도 하고 현금 흐름 뭐 강의도 하고 현금 흐름도 만들면서 계속 자산을 증식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까지 잘 되신 선배들의 사례만 보고 따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례가 없는 거는 저는 하질 않습니다. 이제까지. 굳이 제가 검증이 안 된 걸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든 더 불리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현금 흐름으로 많이 부수입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소비를 늘리지 마셔서 그러면은 모으는 금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재테크 공부를 하시고 뭐 부동산 기준으로는 공부도 하시고 현장 임장도 많이 가시고 경매든 일반 매매도 배우고 또 경매 같은 거 괜찮은 물건 나오면 시세보다 싸게 사서 보유도 하시고 그러면서 꾸준히 늘리세요. 꾸준히. 그러면은 큰 성공은 모르겠지만은 큰 실패는 안 하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 세 가지 과정,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 과정을 다들 행동으로 실천하셔서 몇 년 뒤에는 원하시는 목표를 꼭 이루셔가지고 나중에는 뭐 제 영상 봐가지고 덕분에 너무 잘 됐어요 이런 얘기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목표를 잡으시고 행동을 하셔서 소비도 통제하셔서 조금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면은 되게 기분 좋게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분 좋게 하루하루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원하시는 목표를 꼭 이루셔서 조금은 더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